여기는. 못 오신다고 문자하셨다는데. 왔네. 근처 와서 어디쯤이시냐고 전화. 그 시골 간다 그러긴 했어. 첫날. 그래서 맞네. 첫째, 둘째 빠지고 셋째 주부터 온다 그랬는데 첫째 주 그쪽을 어떻게 하고 개강 날은 오신 것 같아. 잠시만요 그럼. 피곤한 답이 없어. 볼까요? 여기부터죠. 네. 즉 무필실 역가 공수 작 악필법 허공 연수포지 자수 수행 와 개가 가이의 의지 자차 용력 도 침착 통쾌처 강릉 취고인지 신. 옛날에는 내가 침착 통쾌를 붙여서 썼거든요. 그래서 한마디로 침착 통쾌 이렇게 했는데 그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를 잘 모르겠어.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네. 근데 서로 반대되는 말이라. 참 별거 아닌 거 가지고 맨날 생각해. 근데 별거 아닌 게 아닌가. 제가 말하면 좀 그런 거 같아. 네. 생각 못했던 게. 잘 들려요? 이거 한 번. 아니 컴퓨터 아니고. 아니 컴퓨터 그게 그걸로 아니고. 올리면 돼. 이거 왔는데 그게 수순하게 돼. 소리를 좀 키워서. 자체 소리를 키우는 거. 지금까지는 다 잘 듣고 있는데. 블로그 잘 들려. 어제도 나 들었는데. 블로그 들어봐야 잘 들려. 컴퓨터를 올려요. 컴퓨터. 본인 컴퓨터. 자, 이 침착 통쾌는 두 개 같이 써요. 친절하고도 쓰고 침착이라고도 쓰고 이게 저하고 이거는 뭐 그냥 같이 쓰니까. 근데 이게 침착은 고요한 거죠, 그죠? 정적인 거지. 네. 통쾌는 동적인 거란 말이에요. 근데 요 말이 그냥 같이 한 단어로 될 수 있을까? 침착하면서도 아니 침착하고 통쾌하다. 그게 다 갖춰주면은 절묘의 작품이겠죠. 정적 우리가 이성적과 감성적인 글씨가 합해지면은. 그래서 이게 좀 생각이 들더라고요. 침착하고 통쾌한 것인지, 침착 통쾌한 것인지. 그 침착하기만 한 글씨는 통쾌가 부족하고, 응? 통쾌가 부족할 것이고,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주면은. 되게 법도만 추구하면 침착하고. 네. 그렇죠. 이성적인. 변화가 있으면 통쾌하고 변화가 없으면 한 번 정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그게 또 중국에서도 뭐 그런 거 좀 많이 생각하는데 기운생동도 기운생동이 같은 한마디 말인지 기운이 생동한 것인지 기운생동인 것인지 한번 생각할 필요가 있지 않나? 네. 그러니까 이게
저기 뭐야 우리 하던 거 있잖아요. 작품 감상법 그죠? 그걸 하다 보니까 이 기운생동 그럼 기운생동한 글씨는 어떤 글씨인가 이거 찾는 것 자체가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보는 눈이 없다라는 거죠. 그죠? 그런 거죠. 기운 생동하고 나면 하나 한다면 요 기운 중국에는 대개 그 뒤에 거 뒤에 글자가 앞에 글자하고 붙어요. 연관이. 그러니까 운치가 살아나고 기가 움직인다는 얘기죠. 이렇게 되면 기운생동. 원래는 옛날에는 기하고 운이 달라요. 기는 그 양의 개념이고 운은 음의 개념이야. 음약으로 봤었을 때. 근데 우리는 다 지금 뭐 기를 놓고 기운 이렇게 하고 그러지만 기하고 운은 좀 다르다고. 그래서 이것만 아마 해도 철학적인 어떤 그러한 논문이 될 수 있어요. 기운 생동인가 기운이 생동한 건가에 따라서 그지? 아무튼 요새 그 옛날에 그냥 어거지로 마음 인정했던 거가 지금은 좀 바깥으로 인정을 꼭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옛날에는 그것이 귀찮고 잘 몰라가지고 또 정확하게 할 수 없으니까 내 마음속에 어거지로 인정을 한 거라고. 사람들 그런 경우 많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런 거를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왜냐면 거기에 따라서 이 토시와 띄어쓰기와 아니면 이런 것이 달라질 수가 있거든요. 그죠? 의미가 달라진다. 여측은 곧이라는 뜻도 있고 또 어떤 때는 설령 이렇게 그 가정사로 쓰일 때가 있어요. 근데 뭐뭐 연결해가지고 곧 하면 뭐뭐 한 그리고 또 뭐뭐 한 즉 이러한 그 뜻도 있고 세 가지 뜻으로 쓸 수가 있네. 크게 보면은 필시 그 붓이 없을 때 설령 붓이 없을 때 또한 그 가는 뭐뭐 할 수 있고 공수는 빈손이 있죠, 그죠? 빈손으로 작아필법 그 붓을 잡는 그 방법으로 붓을 잡는 법도로 방법으로 쓴 서공 공중에서 그 글씨를 쓴다. 이것도 공중인지 허공인지 그지? 공자 이런 것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 공중하고 허공하고 좀 다른가? 저거가 원래 빌 공간이잖아. 빌공. 그렇다고 빈 공이라 그러면은 그것도 이상하지. 빈 곳에서 하면, 그죠? 빈 곳하고 나면 아까 같이 그 누구야 그 진화처럼 머리가 하나 빈 거를 말하는 거야. 좀 의미가 좀. 그러니까 공짜 하나 이런 거 번역도 그렇게 쉬운 것이 아닐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어가요. 허공, 공중 뭐 다 괜찮을 것 같아요. 이것도 저 글 쓰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옛날엔 이불에서 이렇게 썼다 그러더니 이불 위에다 누워서 손가락으로. 아 그거는 잠잘 때. 네, 썼는데. 잠잘 때 그렇게 하고 쉴 때면 뭐 손으로다가 그 땅바닥에 하고 이것은 그 공중에서 이렇게 하고 이걸 갖다가 공서라고 그래. 그냥 그 공서. 여기서는 서공했었지만 공서라고 그래. 공서. 이 정도가 되면은 거의 창작 단계예요. 이것도 임서 중에 하나거든. 임서가 그냥 그 대임 그대로 쓰는 거. 이게 초보적인 임서잖아, 그치? 그리고 배임은 외워서 쓰는 거야. 외워서 쓸 수 있어야지 돼.
그리고 이제 공성. 이것도 아무것도 안 벗고 호응해서 마음속으로 쓰는 거죠. 그죠? 이 정도가 돼야지 되지. 그래서 왜 그런 거 우리가 많이 보잖아. 무슨 뭐 수담 나눌 때 뭐 깜빵에서도 하고 바둑판 없어도 3에 2 뭐 어쩌고 이렇게 하면 그게 한 판에 바둑판을 고수끼리는 하잖아. 그지? 그게 공바둑이지 뭐. 공기. 선임들, 부사들. 그리고 고수가 되면은 꼭 그걸 안 해도 그게 더 겪었으니까 눈 감고 서로 얘기만 이렇게 한다고. 뭐 글씨 얘기 아니면 무슨 딴 얘기 같은 거 이렇게 하고. 그럼 그 이치가 서로가 알잖아. 그지? 그 정도는 돼야지 글씨를 쓴다 이렇게 조금 얘기할 수 있지. 인저 뭐 대임 무슨 뭐 임서나 조금 하고 뭐 몇 가지 한다고 그러면서 글 쓴다 폼 잡는 건 갑자기 생각은 어떠나? 지금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사람들 글 쓴다고 그러는 글씨가 뭐 어느 하기야 뭐 중국 제일 잘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고? 해방 갔다 온 2박 3일 갔다 온 사람. 그것도 한 일주일도 아니야. 2박 3일 한 번 갔다 온 사람이 중국 제일 잘해. 그 사람 중국 모르는 데가 없어. 그럼 뭐 제일 잘 알아. 그래서 아는 사람 옆에서 가만히 있어. 말도 못해. 그 사람도 말을 얼마나 잘하겠다. 그치? 글씨 또 그런 거야. 그러니까 뭐든지 뭐 오묘하게 좀 깊이 알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깊은 걸 아니까 생각을 제대로 해 못해. 자기가 옆으로 자리를 좀 피하면 되지. 그거 바보처럼. 아이고. 아니 일로 가려면 갈 데가 없으니까. 아이고 참 좁아서 갈 데도 없다. 그래서 참 보면 그 경지가 참 어렵다 하는 생각이 좀 들을 거야 이렇게 보면. 그러니까 조금 글줄이나 알고 뭐 한다고 해서 껍적껍적 대고 뭐 하는 거가 얼마나 시답지 않고 얼마나 위험천만인지 지나보면 알아. 자, 연습을 오래 하면은 스스로 이것도 숙자도 뭐라고 해야 되나? 저 숫자가 내가 몇 개 얘기를 했었죠. 노숙, 익숙, 원숙, 또 능숙, 그지? 이게 다 될 수 있어. 또 숙련도 되고 5가지 크게. 노숙, 원숙, 익숙, 숙련, 또 아까 능숙 이 5가지. 5가지 말 중에 여기 선택하는 거는 하나밖에 없죠, 그죠? 쓰는 거는 하나밖에 없잖아. 그럼 나머지 4개의 뜻이 있었을 때는 그 사람 나를 보면 틀린다고 그러지. 난 익숙해진다 그랬습니다. 여기부터 뭐 숙련이라고 해도 되고 원숙도 되고 여러 가지가 뭐 될 수가 있겠죠, 그죠? 근데 그 보는 관점에 따라서 자기가 그렇게 봤으면은 자기 본 거 외에는 틀린 거야. 사람들이 그렇게 단정해. 아까 내가 5가지를 제시했잖아요, 그죠? 5가지 제시한 것은 좀 아는 사람이 제시할 수 있는 거야. 근데 그 중에 하나씩만 아는 사람은 5명이야, 그죠? 근데 5명이 하나 중에 그 한 사람이 누가 하면은 4사람은 반대한다. 분명히 그래요, 그죠? 그러고서 다 틀렸대. 옛날에도 쌀에 돌 나오면 돌밥이라고 그러고서 그러고 돌 몇 개 나왔어. 하나 나온 거거든. 그랬잖아. 오늘 돌밥 먹었다. 그런다. 그럼 진짜 밥들은 얼마나 서운하겠어?
이 번역 이런 거가 그렇다. 그러니까 조금 아는 거 가지고 그렇게 너그럽게 이렇게 마음 먹고 하기가 이게 쉬운 게 아니야. 아이고, 아이고. 수행화 비록 눕더라도 모두 그 뜻으로서 일을 뜻으로 일을 할 수 있다. 그러니까 마음으로서 내가 할 수 있는 거야, 그죠? 누워서도. 그러니까 그건 죽여야지 돼, 살려야지 돼, 그건 모르겠어. 예를 들어서 뭐 그런 사람 많았었잖아. 어? 종료 아니면 뭐 이런 사람 누워서도 뭐 해가지고 이불을 갖다가 뚫었다. 그 부부랑 같이 누웠을 텐데 그 이불만 뚫고 있으면 그럼 그 사람이 값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럼? 나가 그래야지. 아니 그 옆에서 기다리는데 글씨만 쓰고 앉아 있고 그러면 그게 내가 나가 그래야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말하는 거는 농담이지만 농담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글씨니 너무 지나치게 이런 거 쓰는 것도 좀 뭐하고 그 주변을 이렇게 보면서 자기가 할 수 있게끔 해서 하는 게 좀 좋은 거야, 그치? 물론 정도가 지나치려고 그러면 혼자 하던가 그렇죠. 혼자 해서 저렇게 하던가 그래야지만 되지. 그렇지 않으면 딴 식으로 이렇게 내가 반론을 제기할 때 그것도 어려운 얘기야. 그럼 그걸로 만약 성공됐다 하더라도 한쪽은 잃게 되잖아요, 그치? 안쪽이죠. 그럼 과연 행복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야. 옛날에 강태공도 그러지 않았어? 강태공도 맨날 그 낚시만 하다가 운 좋게 무왕한테 걸려가지고 재산까지 해가지고 이제 군대를 이끌고 가는데 그 부인은 여전히 피를 줍고 그랬잖아요. 그랬더니 오라오라더니 무슨 뭐 물떠오라고 그러고 바가 집어 던지면서 주스라고 나쁜 놈이지. 맞아요. 그냥 가면 되지 왜 불러가지고 물떠오라고 하고서 먹지도 않고 땅에다가 버리면서 담으래. 그러니까 우리 사회가 그렇다고. 그게 과연 말은 멋있는 것 같지만 내가 볼 때는 그건 아니잖아, 그치? 현실적으로 한번 생각해봐. 그리고 이혼당했어, 그래서 70이에요. 강태공이. 그러니까 이제 그 군대를 이끌고 가려고 할 때 거기서 보니까 여전히 그 짓 하고 있어서 복수하는 거지, 집단에는. 소심한 복수. 그게 복수야? 내 말 일리가 있지 않아요? 네. 근데 사람들은 그것만 그렇게 생각해가지고 좋다 어쩌다 이렇게만 하는데 다각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다. 그래서 지금 서론 이런 것도 여러 가지 한 글자 가지고 이렇게 저렇게 해석할 수도 있고 또 경우수를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등등 할 때 그러니까 글씨가 쓴다는 것 자체까지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서예가 뭔가 이런 것 생각까지 들어가는 거야, 나중에는. 이해할 수 있죠? 그 정도 돼야지 서예가라고 할 수 있지. 글씨만 잘 쓴다? 그 말은 좋지만 나중에 생각해 보면은 누가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이라든가 물어보면 어떤 글씨가 잘 쓴 거야 이렇게 당연히 물어보지, 그지? 그 사람 대답해? 못해? 왜 그러냐면 자기가 생각해 본 적도 없거든, 여태까지. 자가 잘 쓰려고만 그랬었지 뭐가 어떤 글씨가 잘 쓰고 이런 글씨가 마음에 생각 목표가 정해진 거가 없거든. 내가 강의 첫날 뭐라고 그랬어? 목표를 정하라고 그랬었죠, 그죠? 목표가 정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어떤 게 좋은 글씨인지 어떻게 알아? 갑순이 어떤 글씨가 좋은 거야? 내 말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 거 보면 사람들 칵칵 막힌다고. 그리고 아이고 철근 선생 이상한 사람이라고.
사람 이상한 거만 물어본다. 그런다. 이상한 건 당연한 거잖아, 그렇지? 우리가 평생 가야지 되고 여태까지 몇십 년 해오고 그랬었는데 그 해온 그 각오하는 그 목적이 뭐냐 물어보는 건데 그게 이상한 사람이야? 그럼 난 이상한 사람 될 거야. 자차 용력 1호부터 용력 요건 힘을 쓰는 거죠. 해서 침착 통쾌한 곳에 이르면 그러니까 침착하고 통쾌한 곳에 이렇게 하는 것이 난 낫다는 거야. 그냥 꼭 침착 왕펀 저거 침착 통쾌가 하나의 단어냐 아니면 두 개 단어냐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니? 옛날엔 내가 그냥 하나의 단어로 봤거든. 침착 통쾌 한 덩어리처럼 이해해도 되고 아니면 그냥 침착 그러니까 내가 옛날에는 하나 덩어리를 봤는데 지금은 그런 게 조금 회의가 좀 들어가는 거야. 침착하고 통쾌하다 아니면 침착하거나 통쾌하다. 침착하기도 하고 통쾌하기도 하다. 라든가 이렇게 두 개로 나눠도 좀 이렇게 해석해도 일반 사람이 더 낫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가는 거라. 기운 생동도 기운이 생동하다든가 아니면 그전에는 한 단어로 봤었는데 그런 것이 꼭 그래야지 될까 이라는 생각이 좀 들어가. 침착하고 통쾌한 곳에 그리고 그것이 그렇게 된 근본 원인이 이 컴퓨터가 이 버전 21년 이렇게 생각해보면서 그런 것이 맞춤법으로 인정을 안 해주니까. 그러니까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왜 그러냐면 그것도 보면은 그 국어학자 이상으로다가 많이 연구를 하고 거기에 따라서 이걸 했을 거 아니야 프로그램을, 그지? 온갖 걸로 입력시켜가지고 그것도 사전 찾아오면 또 그렇게 또 많이 좀 저거 할 수도 있고 그렇게 했었을 때 내 생각은 옛날에 그렇게 했었지만 지금 추세가 그렇게 된다고 하면 지금 추세도 같이 따라가 줄 수 있어야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아니면 내 옛날에는 그렇게만 생각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다 라고 했었을 때 그 사람들도 의견을 반영해 가지고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방법으로 나가는 것이 좀 낫지 않을까 또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가는 거예요. 제 말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전에는 난 그 절대 부동이었어. 사전에 그렇게 나온 놈들 그건 다 필요 없는 거고 내가 옳다 이런 식이었다고 그랬었잖아, 그치? 근데 지금은 내가 그게 나이가 들어서 그렇다 그것은 아닌 것 같아. 그렇죠. 나이하고 그거하고는 별거야. 그러니까 침착하고 통쾌한 것에 이르야지. 그러니까 침착할 수도 있고 통쾌할 수도 있고, 그죠? 그런 정도에 들어갈 수 있어야지만 비로소 방자는 비로소예요. 요 비로소 할 때는 되게 앞에가 야로 끝내야 돼. 뭐뭐 해야 비로소. 뭐뭐 야 뭐 야가 나와줘요. 그리고 앞에 그 유자가 있잖아요. 그 말미암을 유자, 그죠? 말미암을 유자에서 뭐뭐로 말미암는다고 할 때 그 말미암아 전에는 항상 로로 있어야 돼. 어떻게 그냥 해석하다 보면 을 이렇게 할 수 있거든. 뭐뭇을 말미암아, 뭐뭇으로 말미암아지. 아니야 그거. 그게 문법이야. 그런 법을 모르면은 문장이 비언어가 되는 거야. 비문장이 되는 거야. 이것도 그러니까 곳에 이르러야 비로소 옛사람의 정신을 취할 수 있다. 이러니까 이것도 보면은 지금 여기서 말하는 거는 공서 이 정도 경지에 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공서를 얘기해.
이게 다 연결되는 거죠. 그 전에 우리가 했었을 때 무슨 법이 뭐 있었다고 그랬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런 거는 무한히 반복해서 연습해서 공소에 이르러 가지고 침착 통쾌 거기에 이르러야지만 비로소 글씨의 정신을 나타낼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이 보면 항상 주안점이 정신을 나타내는 거야, 그지? 서예는 정신을 나타낸다. 이것이 주안점이에요. 따라서 글씨 아까 말한 것처럼 성정을 나타낸다는 거가 그 사람 정신을 나타내는 거죠, 그죠? 네. 그러니까 모양 좋은 거 이런 거가 소용 있어 없어? 없다 이렇게 단정하면 안 되지. 네. 그러니까 어쨌든 뭐 감성적인 글씨 그지? 그러니까 안진경 그것이 글씨. 우선이 된다는 얘기. 안진경 글씨가 품격이 있다. 못생겨도 겁을 따지면 결국은 감성적인 글씨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렇게 말하면은 자꾸만 사회가 어려워지는 거야. 그러니까 지금 여태까지 생각했던 것보다는 안진경 글씨가 그러니까 뭐 추사 글씨가 어린애들한테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한테 물어보면 그게 글씨냐고 그럴 거라고, 그죠? 근데 우리가 좀 어릴 때부터 배웠다 그러면 추사 글씨는 무조건 좋은 거야. 이상하게 쓰면 이상하게 쓴 대로 좋은 거야. 왜? 그러니까 배웠으니까. 자기가 그걸 알아? 몰라. 근데 추사글씨를 못 썼다 이렇게 얘기하려고 그러면은 그 사람은 나쁜 사람처럼 되니까 글씨 모르는 것 같으니까 그냥 어디 나와서 추사만 하면 뭐 감탄사부터 나오고 이거는 잘못된 거야. 그러니까 이런 거부터가 이렇게 됐었을 때 비로소 자각이 나오고 자각을 했었을 때 내 정신을 나타낼 수 있고 주관이 나타나고 그리고 글씨로 올바로 나갈 수 있는 길이 열려. 그렇지 않으면 바람품이 돼 죽을 때까지. 그건 백날 배워야 소용없어. 그러면서 꼭 그런다고. 아, 우리 선생님이 그랬었는데. 그러니까 세상에 나가면은 지네 선생님 알지도 못하거든. 우리 선생님이 그랬어. 그럼 네가 그런 것도 아니고, 그지? 어른애 맨날 싸우고 그러면 엄마한테 이럴래 그거 똑같은 거지. 애기 때나 통화지 조금 잘하면 그게 말이 되냐고. 갑시나 그래 안 그래? 네. 이것이 지금 알고 모르고 하는 차이예요. 그럼 우리가 한국 서단이 나아갈 방향이야. 이런 거 고칠 건 고치고 나갈 수 있어야지만 그 비로소 발전이 나오고 창신이 나올 수 있고 그러는 것이지 꼭 구태의연하게만 이렇게 한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에요. 전통도 다 좋은 거 아니에요. 받아들일 거가 있고 안 받아들일 거가 있다. 그것을 이렇게 분별할 수 있는 능력과 눈을 갖추려고 하면은 올바른 사고 방식을 가져야지 되는 거야. 자, 약 1미. 그다음 나오네요. 약 1미 방자 나올 때 항상 방자 나올 때 요거 하고 그냥 무슨 방사예요? 모방한다는 방자인데 찾아보니까 없어가지고. 나와. 혹시 한국에서 엄청 샀어요. 잘 모르네. 우리 어릴 때는 엄청 찬찬자. 자, 이거 하고 이거를 꼭 확인을 해줘야 돼. 예. 이거의 간자도 될 수도 있고 그거 자체도 모방한다, 본뜬다 그런 뜻이고 이거가 원래는 근데 이거 두 개 글자가 뭐 지금 요거가 이렇게 신명교잖아요, 그치? 요 간자로 하면은 이렇게 된다. 네네. 무슨 말인지 아시죠? 예. 그러나 이것을 꼭 간자로 볼 수가 없는 거야 지금. 이 자체도 그냥 똘똘 번체자야. 네. 그러니까 같이 쓰여.
그러니까 저것이 근데 옛날에는 이렇게 올라갈수록 그 아까 같이 그 복잡한 그 방자를 많이 써. 네. 근데 뒤로 갈수록 이자를 많이 좀 나오는데 그렇지 않고서 고루한 사람은 또 그 가진 자를 쓰거든. 근데 그 판본에 따라 다르니까 꼭 확인을 해볼 필요가 있어. 간체자라고 나오는데. 응? 간체자라고 나와. 지금 우리 내가 처음 보시는 선생님이 바위 암자를 썼어요. 근데 그 호에 근데 그 50개 전에는 그냥 요자 바위 암자를 쓰고 매하고 50이 넘어가서는 그 복잡한 암자 있잖아요. 그걸 써. 또 60이 넘어가니까 매산을 밑으로 내려. 그렇게 해서 호를 구분을 연도를 구분을 하시더라고요. 암자를 호를 하시는데 작품 하실 때 처음에 밑에다가 60이 넘어가니까 위로 참 올렸어. 네. 위로 반대 내가 이렇게. 요 방자 그게 간자로 나오지만 요 방자는 네. 지금 요거가 가진 자라고 예. 번체자 그대로라고. 아 그래요. 이게 해멜빵 뭐 비스마다 본드다 모방하다 이렇게 쓴다고. 예. 아까 그거에 아까 내가 금방 그랬었잖아. 예. 간체자도 되지만 예. 번체자자 그 자체도 된다 하는 얘기. 중국 사람들 두 인변하고 그냥 하나 인변하고 다 통용해서 그게 많아. 야객님이 그 방모는 거꾸로 하면 모방이니까 고법 우각각회패시 필수 탈거. 지금 여기서 보면 각획이라고까지 썼거든. 쓴 사람이 지금 요 방자를 이렇게 썼다는 거가 그러니까 이게 좀 그러니까 청나라 때까지 이런 거 보면 좀 그럴 수가 있는 거예요. 다 우리 그냥 만약 우리나라에서 썼다고 그랬었으면 아까 이 방자도 가진 자 그걸로 썼을 거예요. 그래서 몇 가지 내가 이렇게 해보니까 몇 가지 꼭 이렇게 그 글자가 나올 때 그거는 확인해야 될 거 뭐 그거는 항상 그 있더라고. 그 회자 같은 경우도 앞에 민 책받침이 있느냐 없느냐 그런 것도 확인하고 몇 개 할 거가 있어. 필수 탈거, 모의 해경, 자출 기출, 점노 점수, 내조 평가, 수사 고법, 우유 필단. 유자 이 유자도 꼭 한번 확인해야 돼. 책받침인지 저 상수변인지. 그 참 어렵더라고. 소요유 할 때도 보니까 이렇게 쓰고 유어야 할 때도 이렇게 쓰더라고. 근데 또 책받침으로 쓸 때가 또 있더라고. 뭐가 달라? 아빠. 굳이 차이점을 찾으려면 삼수변 요는 좀 헤어치기. 이거 그 부수는 쉬엄쉬엄 가르쳤다는 그거는 약간 좀 걸어갔다. 사실 상고 시대에서 특히는 춘추 전국 시대에서는 구분하지 않아요. 특히는 사서 억양 같은 경우는 오히려 대부분 다 삼수변, 요어 같은 경우, 서요요 같은 경우 삼수변 그대로 써요. 후대 사람은 아예 그대로 쓰면 좀 뭔가 좀 있나 봐요. 그래서 후대 사람도 그대로 본받아서 써요. 나중에는 두 가지 다 섞어서 써요. 이거는 우나 어나 그 방금 얘기하셨던 그 방나 가진 자인가 다 이런 현상 꽤 있어요. 사실 필획도 마찬가지. 칼 도자 있는 거 없는 거.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하면 네, 없어요. 저것도 내가 옛날에 다 얘기해 준 건데 그 사람은 습관이라고. 습관이고 또 사회적인 이런 습관이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 글자 그대로 따르는 게가 제일 좋아. 내가 이걸 틀렸다 아니면 이거다 이렇게 지금 하면은 웃기는 거고. 그래서 내가 판본을 살펴보라는 얘기가. 그 암자 어제 내가 뭘 하다가 연전신 전신자 필이형 형여 신수 상주의 상망 신지 소탕나라. 만약 일미 이것도 한맛으로
얘들은 일미 같은 걸 많이 쓰는데 뭐 한맛이 우리나라는 한맛이라고 쓰나? 한맛으로만 간다? 한맛. 그러니까 뭐 줄곧 아니면 오로지 뭐 이렇게만 하지 한맛 이런 말은 쓰지는 않으셔. 한맛. 다른 의미로 쓰지. 뭐 이류관지라든가 아니면 오로지 한 뜻으로라든가 하나같이라든가 이렇게 쓰고 그러지 한 맛자를 넣고 뭐 하고 그러진 않아. 자, 우리가 한 맛으로만 고법도 그냥 고법이라고 쓸 때가 있고 옛날 법도 이렇게 하는 때가 있고 네. 그거는 그 뒤에 그 문장과 앞뒤를 생각해가지고 어떤 경우는 옛날 법도 이렇게 풀어주는 것이 좋고 어떤 때는 고법을 갖다가 하나의 명사로 하는 것도 좀 간단해서 저기 할 수도 있고 그죠? 네. 다 괜찮아. 나는 여기 고법이라고 그러는데 고법을 모방하거나 본또 이렇게 이게 방자가 모방 모자가 본 뜨는 건 뭐고 모방하는 건 뭔가? 못 뜨는 건 이렇게 해갖고 뜨는 거고 모방은 내가 보고 그냥 모방하는 거고 봄 뜨는 건 탁봉 비슷한 거. 그런가? 다 같은 말인데 모방은 보고. 베끼는 거야? 네, 그러니까 베끼는 거 베끼는 거가 본 뜨는 거. 네, 이렇게 넣어놓고 이렇게 하는 거 네. 베끼는 거. 모서지 그러니까. 그래서 모서라고 그러는 거야. 임서는 다르잖아, 그지? 대고 쓰는 거. 그러니까 두 개의 의미가 비슷한 것 같지만 비슷하고 또 다를 수가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그냥 다 써버렸어. 모방하거나 본뜨고. 풀리진 각획 피렉을 새기는 것이 너무 심하다고 느껴지면 반드시 탈거는 벗어나는 거지, 그죠? 네. 반드시 좀 벗어나. 그러니까 자기가 알아 글 쓸 때. 참 그러면서 자출 스스로 기밀 중요한 거죠. 관건 이런 것을 자기 정신 이런 것을 나타내는 거야.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이 동양은 이게 하나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고 그러는데 때가 되면 알아. 이 말이 동양 사상이야. 서양은 그거 없어, 그죠? 때 언제, 몇 살, 그리고 몇 년 지나서 이게 정확하게 데이터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않으면 믿지 않죠, 그죠? 근데 동양에서 그런 거가 그렇게 말하면은 그 사람을 좀 안 좋게 보지. 기다려봐 때가 되면 알아. 어? 기다려봐 때가 되면 알아. 그러죠. 때는 문제야. 시간이 되면. 그러니까 우리는 뭐 김장 가르치는다든지 애들 저갈 때도 항상 보면 적당히 때가 되면 아니면 뭐 이렇게 이런 식의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모방을 하고 지금 임서를 하잖아요. 그것이 지치고 어떻게 정도 해가지고 맨날 해가지고 내가 뭐 하나 이렇게 나올 때는 뭐가 나온다 하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때는 변화를 줘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때까지도 계속하고 있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물릴 정도 되는 거예요. 그죠? 우리도 뭐 끔 씹을 때 아니면 언제 버려요? 이렇게 물어보라면 아무튼 뭐 적당히 얘기하잖아, 그지? 그 말하는 거가 전부 다 보면은 말도 안 되는 건데 말이 돼. 그게 바로 동양 사상들이야. 지금 요가 바로 그런 거야. 너무 심하다고 느껴질 때 내가 하는 행위가 너무 심하다, 너무 반복적이고 저기 하다. 그럴 때는 변화를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면서 그럼 점점 노숙도
똑같 노숙이잖아, 그렇지? 근데 이게 이렇게 쓰니까 그러니까 점점 뭐 나이가 들수록 뭐 아니면 늙을수록 그 원숙해진다. 점차 원숙해진다. 이렇게 하고 그게 우리나라식의 좀 말이지, 그렇지? 그냥 그 간단히 하려고 하면 점차 노숙해진다. 네. 한마디로 깔끔한 것 같지만 좀 뭔가 사랑해 하고 그냥 나 너무 사랑해 이거하고 조금 갑자기 어떤 게 듣기가 좋아? 점점 사랑해. 왜? 너무 사랑해? 너무 사랑해? 부담스럽다. 사랑해 사랑해. 점점 사랑해. 점점 이거는 말이 안 되는 소리야. 점점 사랑해. 그 점점은 쓰지 말고 네. 점차라고 내가 쓰라고 그랬어. 점차. 점차가 좋은 말이지 점점. 점점은 좀. 내조 평담. 그래서 평담함에 그 이른다. 저 조자는 만들다도 되고 이르다 그런 뜻도 되고 그렇습니다. 근데 사람들 저 조자 이르다 그런 말을 잘 모르는가 봐. 네, 많이 모르고. 옛날에 어디 학교 가는데 누가 뭐 물어보더라. 내가 조자에도 뭐 저 이거 필살인가? 그 구세 거기에 내가 조자 나와서 거기에 이르다 그랬었는데 그게 맞죠? 또 물어보고 나중에 보니까 그 사람이 그 발표를 모은 거더라. 하긴 사설했구나. 하긴 사설. 하긴 사설했어. 이건 가져온가 애매해 이제 아니 그게 자기가 뭐 조민환 거 보고 또 누구 거 보고 이렇게 김영 뭐 이렇게 몇 개 봤는데 거기는 뭐 만들다고 하는데 나가 그렇게 썼을 때 근데 자기도 그게 어울린다는 거야. 그 김남영이더라는 거야. 거긴 또 한문학자는 있잖아. 근데 자기가 봐도 만들다는 뜻은 아니고 이르다는 뜻이 더 그래서 확인하는 거라고. 대구 갈 때 그리고 그런 발표 논문 발표하는데 그게 인용부였어. 하긴 사설. 그러면서 지도 뭐 적었는지 아까 차 안에서 이렇게 최견사하고 좀 얘기 좀 했다고 그러면서. 그러니까 그 하나 그 단어 해석하는 거에 따라서 뜻이 완전히 달라져. 평담을 만든다 이렇게도 할 수 있겠지. 근데 평담에 이르는 거지, 그렇지? 저것도 평담인지 평담함인지 옛날에는 함이라고 그랬었는데 지금 보니까 평담함은 평담하다지, 그렇지? 그러니까 평담이 단어가 돼야지. 평담하다 하면 동사지. 그렇잖아. 그러니까 옛날에는 평담하면 내가 이렇게 번역을 했다고. 평담함 그 자체가 평담하다라는 뜻이지, 그렇지? 그럼 동사고 평담은 명사지, 그렇지? 아무튼 요새 좀 그런 것 같아요. 지금 내가 다시 또 그 전에 번역했던 거 교정을 또 하거든. 한유 육조서 다시. 그래서 내가 그 제목을 참 한유 육조라고 그랬었는데 그 육조가 육조다? 옛날 내가 찾으면 육조가 뭐냐? 일반 교과서에서는 그냥 삼국시대의 어나라 나중에 동진하고 동진 이후에 그 남북조에서 송제양 이 여섯 나라 주로는 양자강 일대에서 수도를 세우는 여섯 나라 합쳐서는 육조라고 불러요. 이거는 남방 육조, 사실 북방 육조도 있어요. 뭐야 그게? 그거는 어호 난화. 우리 안에는 어호 난화이라고 불러요. 네.
5호 16구종에서 그 북위 나중에는 동위하고 서위로 나누어진 다음에 서위에서부터 북주로 변하고 동위에서부터 북제로 변하고 합쳐선 5나라 나중에는 수나라까지. 이거는 북방 이건 사실 보통 우리 교과서에서는 주로는 남방 육조만 배우고, 왜냐면 우리는 그냥 한족 사람이라서 주로는 남방 위주로 배우는 거예요. 왜냐면 어호는 어랑해잖아. 그 북방 유조는 선생님 교과서에서 나왔어요. 그 중국 서예사라는 책에서 나왔어요. 선생님 교과서에서 나왔어. 아, 번역했으니까. 지금 제가 우리도 월요일 날 안 만났다 그래서 오늘 나오라고 하지 그랬는데 탁 오셨어. 저 이게 시간 좀 상관없어. 아침에 안 그래도 그랬거든. 월요일 날 데이트 잘했어요? 못했어? 그러시더라고. 그래서 이거야. 이거 알아두는 것이 좋아. 네, 아주 그냥 이거 사람들은 잘 몰라. 그냥 그래도 왕펀이 머리가 좋네. 그거 다 잘 기억하고. 저걸 알아두는 게 좋아. 우리가 지금 그 아까 엄 박사가 말한 것처럼 역사는 대개 그 승자 쪽으로 쓰고 또 그 뭐라고 그럴까 그 가진 자 쪽에서 맞아. 주로 많이 적게 하기 때문에 지금 육조를 하면은 주로 남조 육조를 얘기를 해요. 근데 북조 육조도 같이 있다는 거. 그럴 때는 위, 진, 여기서 같이는 이건 동진이고 이건 서진이야. 서진이 양자강으로 가고 나서 아까 저가 좀 그 얘기한 거예요. 요 기준점이 달라. 지금 여기는 오나라 수도가 옛날에 그 건업인데 그 건업이 지금 말로 하면 남경이야. 그래서 남경을 중심으로 수도를 남쪽에서 남경으로 해서 6나라가 이어진 거가 육조야. 그게 바로 동진. 동진은 서진에서 내려갔잖아요. 그죠? 내려가서 송제, 양진 이렇게. 뭐야? 왜 뭐가 하나 빠졌어? 어나 네. 오. 삼국시기에 오. 네. 그리고 북조는 양자강 그 이북 거기에서 수도를 정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다 다를 수가 있지, 그렇지? 양자강 이북에서 수도를 정한 나라가 우이진해서 수나라까지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수나라까지를 육조로 본다는 사실이 난 중요하다는 거지. 왜냐면 수나라가 짧았기 때문에 그래. 50년도 안 되거든.
36년인가 봐. 아무튼 뭐 38년. 36, 뭐 그 정도밖에 안 되는데 그러니까 저것도 한 통일은 통일됐었지만 조금 뭐 그리고 그 수양제에서 그 양제가 좀 비꼬는 말이라고 그랬었지. 당나라에서 붙인 이름이야. 무시하는 쪽으로. 이런 걸 봤었을 때 수나라까지 우진남북조로 보는 거야. 북조 개념을 넣을 때는. 그래서 지금 여기 내가 그걸 가지고 고민을 한 거가 호남본에서는 한의 육조 서론이라고 돼 있거든.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할 때 한나라 빼고 위진남북조야, 그지? 그러면 한위진남북조 내가 왜 그러냐면 이게 나누기가 어려워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이 육조 개념을 이 개념으로 넣으면은 수나라까지 넣을 수가 있잖아. 그죠? 그 다음은 자연히 당나라로 끊었죠. 그러면 서해가를 만들 때도 수나라까지 끊을 수가 있겠더라. 이연사도 보니까 그 서해가를 수나라까지 끊었어. 거기 제목이 뭐 남북정가 뭐 그렇지? 거기는 한 위진남북조야. 대개 위진남북조가 이제 많이 한다고. 근데 남북조가 바로 육조지, 그치? 이 개념으로 봤었어. 그래서 이 개념이 상당히 명확하고 이렇게 좀 잘 해야지만 이해하고. 근데 이 개념이 어떤가 지금 왕폰? 근데 이거는 서해사하고 일반 정치사 관점이나 좀 달라서 우리 역사 배웠을 때 근현대사 이전에는 6기로 즉 6단계로 선진 즉 진나라 이전 진한 진나라 한나라 다음에 바로 선생님 마셨던 위진남북조 통틀어 다음에는 수당 수나라 당나라 5대 19까지 다음에는 송나라 혼자서 다음에는 송원 보통 왜냐 원나라도 100년 안 되어가지고 송원 이렇게 묶어서 말하기도 하고 송원은 따로 하는 게 낫죠. 그러니까 물론 두 개로 나누든지 좀 따라서 다음에는 명나라 청나라 우리는 6기로 나누어서 배웠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우리도 지금 그를 많이 따라 그게 네, 좀 정통적이고 하고 그러는데 그런 문제가 있더라. 네. 근데 서해사는 따로 서해에 관한 내용이라서 서해사도 뭐 마찬가지죠. 뭐 따로 그래야 되는데. 아무튼 그래 됐어. 이거 조까지 평담에 이르른다. 평담에 이르러 마침내 수사 고법으로 하여금 고법이 우유 필단 그 끝에서 우유는 넉넉하게 녹는다. 그런 연호 정신을 전한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항상 어떻게 되든 간에 정신 전하는 거가 목표야. 근데 지금 우리 한국 사단 또 아니면 일반 초짜들을 모양 예쁜 거가 우선 목표지. 말하기 싫지. 지금 이거랑 그거 하고 나니까 비교가 되니까 그렇게 말하면은 자기 죄를 인정하는 거잖아. 그지? 자기 한계를 인정하는 거잖아. 아, 더 넓은 거가 있구나. 이걸 인정하기가 쉽지 않지. 그지? 그 넓은 거 인정하는 순간에 자기가 여태까지 해온 건 초라해지잖아.
그러나 빨리 그런 것을 인정하고 옳은 길로 나갈 수 있을 때 사회가 발전할 수 있고 새로운 길을 개척할 수가 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 형태로서 그 형체하고 참 어렵다고 그랬었죠. 근데 형태하면은 태는 형체는 왕펄. 네. 形体形态什么区别? 형체는 그 몸통 주로는 좀 현실적인 개념. 약간 태는 약간 좀 정신 태도야. 좀 그 뭐지 철학 개념으로 말하자면 그 형이상 하나는 형이하 그런 차이 있어. 그건 조금 너무 간 네. 것 같고. 그러니까 형체는 그냥 보이는 그대로 형체고 네, 형태 뭐 비슷할 수가 있고 사전 보면 거의 비슷해. 사전 보면 거의 비슷한데 내가 생각할 때 형태는 그 자태가 좀 있을 것 같아. 형체의 자태까지 포함되어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한자로 그 태가 있어서.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형체하면 몸체자잖아요. 그죠? 몸체는 이 바디고 움직이지 않는 거거든. 꼴이거든. 따라서 서의 그 모양, 글씨 꼴 이것은 형체가 더 맞지. 형태는 자태가 형체 플러스 자태가 돼야지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가수 내가 한 말 이해가 돼? 잘은 모르겠죠. 뭔가 이렇게 심오한 것 같아. 네. 그러니까 여태까지 보면 아무 생각도 안 하고 썼다는 거야? 별 생각이야. 잘 모르겠어. 잘 모르겠는 걸 그렇게 큰 소리로 얘기하면 되나? 원래 저 입 가리고 수줍게 얘기해야지. 그걸 잘 모르고 하는 걸 뭐 이렇게 뻔뻔하게 큰 소리로. 좀 자주 수술을 했었습니다. 자태. 자태. 모양 자세. 그러니까 형체가 좀 그런 거 보면 좀 난 지금까지 이렇게 옛날에는 형태로 구분 안 했다가 그 생각을 해보니까 서에서는 형체가 좀 더 나을 것 같다. 근데 다른 자연 관물에서는 형태가 더 나을 때가 있어요. 그죠? 반드시 그 형체로서 하는데 그 형태는 심수, 마음국과 손. 실제는 우리는 심수, 이거 중국 사람들은 심수를 그냥 같이 붙여서 얘기하니까 번역할 필요가 없어. 근데 우리는 심수로 번역해야 돼. 마음과 손이야, 그치? 손과 마음의 실은 이거와 상주, 서로 주자는 모이는 거야. 서로 모이면서 또 서로 있는다. 그래서 그것이 바로 정신이 위탁하는 바이다. 맡기는 바이다. 기탁하는 바이다. 어떤 때 모이기도 하고 또 그것이 또 잊어먹기도 하고. 잊어먹기라는 것은 완전히 동화되는 거야. 동화돼서 뭐 무라일체 어떤 의식이 없는 상태를 얘기하는 거야. 저 잊어먹는 거 그런 뜻은 아니야. 저건 장자의 개념이라 저런 거가 쉽지가 않아. 이 사회에 그런 거 하나 좀 뭐 쓸데없는 얘기 같지만 사회 자체는 사회겠죠, 그죠? 근데 사회에 어떠한 그 영향을 받느냐에 따라서 글씨가 달라질 수가 있어요. 사회 본질과. 예를 들어서 유학이 되면은 유학의 영향을 받으면은 이 사회가 인성, 교육적으로 변해요. 그죠? 우리는 조선시대에 그 유학이었었기 때문에 사회가 그래서
교육적, 인성적으로다가 하기 때문에 예술적으로 많이 얘기를 안 하는 거야. 근데 여기가 또 도교라든가 불교 쪽으로 빠지게 되면 이것은 또 예술적인 면으로 흐르게 돼요. 정신을 벗어나서 아니면 정신을 유의하는 것. 그리고 이것은 구속력이 없죠. 그죠? 유학은 구속력이 있다? 구속력이 있으면 법도가 강한 거야. 근데 구속력이 없으면 정신이 강한 거지 법도가 강한 게 아니야. 왕이지 글씨가 바로 법도를 마련해가지고 법도를 벗어난 거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사람 자체가 도교 신봉자니까. 왕이지 집안은 오두미교야. 거기서도 높은 계층의 사람이야. 그래서 이 왕이지 자체가 단약도 하고 또 약초캐로 가서 하고 그 약 잘못 먹어서 뭐 죽을 뻔도 하고 그렇다고. 그 난정서 읽어보면은 거기는 도교 사상이 굉장히 농후하다. 그러면 글씨에도 그게 영향이 미쳐지지. 도교가 그렇게 높고 저기 하는데 글씨가 후들어지지 법도적으로 빳빳하고 그러진 않아. 그지? 그러니까 도교 쪽으로다가 사회를 풀고 뭐 이러는 것도 일리는 있어. 일리는 있고 그렇지만 그것이 또 만연돼서 가고 그러면은 그것도 법도가 없고 저렇게 하니까 또 문제가 또 있다. 고삐 풀린 망아지처럼 되니까. 따라서 어떠한 영향을 이런 걸 있을 수는 있고 그런 거 다 할 수 있지만 어떠한 그 기준 그리고 한계 이러한 것을 설정해 가지고 사회를 올바른 길로 나아갈 수 있게끔 해주는 거가 상당히 그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게 지금 내가 보면 철학적인 견지에서 지금 말하는 거예요. 지금 어떤 학교 일부에서는 너무 그걸 도학적으로다가 풀으니까 좋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죠? 그래서 사회 그 본질을 잘 그 이해하고 접근하고 그렇게 나가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위험해져. 타루 완 여기 또 우라고 여기 돼 있더라고. 인양어 신방 무근습기 가르친 건 뭐 나중에 하고 노공 소우이 취장 필다 상사 삼사 의세 유효. 선생님 위에 거는 안 했는데요. 그래서 네. 네. 이거? 예. 똑똑해. 지금 여가 뭐가 있을까 봐 거기만 뚫어지게 쳐다봤던 거였지. 자, 금인 환제 공갈 말고 공갈하니까 그렇다. 공갈 신력 총 불능 이 본내 면모 이언호 신 오가득 고유운 서법지요 묘제 능학 신제 능리 소위 리자 무수배 배가 공력 자연 묘생. 지금 사람의 그 걱정은 공갈 글쎄요. 공갈하면은 공짜하면 헛되이 다만 뭐 이렇게 할 수가 있고 그죠? 나는 공연이라고 그랬어. 마음과 심만 다 한다. 다 하는 게 그 걱정이다. 아까 내가 그랬었잖아. 뭔가 목적 없이 마음과 심을 정성만 다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고 그랬었잖아요. 그치? 그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끝내 총 마침내 뭐 끝내 난 뭐 아무래도 하는데 물론 네 본래의 면목에서 떠날 수 없다. 그러니 언호신 정신을 말하는 것이 어찌 그 가득 얻을 수 있겠는가.
형체가 예쁘게 꼭 꾸미고 저렇게 하고 그러는데 거기에 글씨의 정신 뭐 이런 거는 얘기할 수도 없다는 얘기지. 그 생각할 수도 없다는 얘기지. 그치? 지금 그 얘기가 듣고 싶어서 이걸 해달라고 그랬던 거지. 그치? 이뻐. 자, 옛사람의 그 말이 있으니 서법지요. 서의 그 요점은 묘함은 합할 수 있는 데 있고 정신은 떨어질 수 있는 데 있고. 그러니까 묘함이 합하다고 그러면 법도 합한 거야. 그치? 그러니까 눈에 어떤 거 보이는 거 이런 것들은 다 합할 수 법도 서로가 부합할 수 있어야 되고 자기 정신 이것은 떠나야지만 그치? 그러니까 객관성은 누구나 다 이렇게 일치하지만 인정할 수 있고 주관성은 떠나야지 되는 거지. 자유로울 수 있어야 된다. 그 얘기야 지금. 이게 간다는 거지만 굉장히 어려워. 묘제 능합, 신제 능례 이거 어려워. 독립창에서 나오는 건데. 그래서 이른바 그 떠난다는 것은 심서 모름지기 배가 능력. 배가 능력이니까 배나 되는 그런 그 국력. 더 열심으로 해야지만 자연 묘생, 자연이 묘함이 나타나. 뭐든지 열심히 하라는 얘기야. 근데 모르고 하면 안 되는 거야. 모르고 애만 쓰는 거야, 애만 써. 지금 요거도 요까지 하고 나가서 아까 읽었어. 이미 그 손목에서 나는 손이라고 그래. 그냥 이거 손목이라고 할 때도 있고 손이라고 할 때도 있겠지, 그렇지? 다른가? 꼭 손목이라고 해야 되나? 이미 그 손에서 벗어나 마음에서 길러야지 비로소 왕의지의 그 습기를 그가 없다. 왕의지도 습기가 있겠지, 그렇지? 왕의지가 습기가 없나? 필모의 그 필행마다 모의라는 것은 그 본받고 또 아까 본받는 거지. 의자는 뭐 헤아리는 거니까 다 본받는 거고. 그러면은 불능탈화, 탈화, 새롭게 그 변하는 거. 탈화는 변하죠. 그거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그러니 그것이 바로 우근 습기다. 왕의지의 습기다. 왕의지 배워가지고 그거 그대로만 하려고 하면은 벗어날 수가 없잖아, 그치? 왕의지를 때려 붓겨야지 때려 붓긴다는 거야. 참 이상하다. 그래서 내가 그 대학교 다닐 때 그 책 읽고 참 많이 고등학교 들어갈 때 아니 대학 들어갈 때 데미안 대학교 들어갈 때 이거 읽었고 그래서 내가 대학교 다니면서 그 내 마음속에 그 베아트리체 그 사람이 그 좋아했던 베아트리체를 그때 스웨이드 나왔는데 걔 박진숙이라고 있어. 내가 졸업할 때까지 말도 안 붙였지만 그냥 내 마음속으로 가. 그렇게 해놨다고. 그 끝에 보면 아무튼 알을 깨는 거가 그지? 일단 해문이라고 그랬었잖아. 거기서 죽던 살던 18자지. 알을 깨는 거가 왕의지에서 벗어나는 거지, 그지? 그렇지. 그러고 왕의에서 벗어나는 거가 꼭 벗어나는 건 아니야. 바둑에서도 이창호가 그 선생을 이겼었을 때 그게 스승의 은혜를 갚는 거다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지? 이겨서 꼭 이긴 건 아니잖아, 그렇지? 그런 경지가 돼야지 되는 거지. 지금 왕 박사가 지금 하는 일은 나 굉장히 기쁘게 생각해. 우리나라 누구나 생각하고 그러다 어려운 그런 일을 하고 그거 한국 사단을 위해서 굉장히 발전적이고 또 그것을 중국에다가 책을 내고 그러면 중국에서도 상당히 새롭게 보고 애국에 돕는 길이잖아, 그렇지? 그렇지 않아? 그러니까 그런 게 얼마나 좋은 거야. 그게 바로 나의 틀을 나에서 벗어날 수 있어야지 그가 될 수 있지. 내 품의 모습이 있으면은
거기에 뭐 하기도 버거운데, 그치? 잘하고 있는 거야. 그거라고. 노고은 안진경이죠. 안진경이 그래. 취장 정치는 길고 필치는 짧아야 된다. 참 말은 쉽지만 어려운 말. 그러니까 말은 적게 하면서 아주 그냥 그 어떤 거기에 담겨져 있는 정 이런 거가 깊어야지 된다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항상 그 필요와 그 어떤 그 필세 이것이 그 남음이 있게 한다. 그래야지 글자 밖에서 그 기함은 말로 다 할 수가 없다. 원래 말로 하면은 다 하면은 이미 끝난 거야, 그렇지? 말로 다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뭐 자연이라든가 부모의 은혜라든가 아니면 큰 거 이런 거를 말로 다 할 수가 없잖아, 그렇지? 말로 다 하면은 그거가 아니야. 그 말로 다 하지 못하면 이렇게 가만히 있는 거야. 지금 가만히 좀 있어봐.